우리 저번 수업 시간 때 로마의 공화정의 변화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여러분, 공화정이라는 거는 무엇이 없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고 했죠? 자, 그렇지. 자, 왕이 없으면 공화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왕이 없어진 로마는 당시에 원로원, 그 다음에 집정관, 그리고 평민회, 호민관, 평민회, 호민관, 자, 이런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로마가 운영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 요 두 개는 이제 귀족 중심의 기구였다. 그쵸? 자, 그런데 요 두 개는 이제 평민 중심의 기구였다. 요 내용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의 공화정이 흔들리게 된 게 바로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포에니 전쟁이었다. 그치? 자, 포에니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 자, 여러분, 귀족들이 라티 푼디움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대농장이었죠. 그쵸?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만들어서 자, 이 당시에 로마의 땅들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자, 그러다 보니 평민들이 먹고 사는 게 크게 어려워지고 결국 나중에는 귀족과 평민이 크게 충돌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일했던 이 로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가 이제 해결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 싸움을 도저히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 말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군인 카이사르가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끝이 났죠. 자, 여러분, 근데 카이사르는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카이사르는 자기가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점점 로마에서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독재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 카이사르는 암살당하면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 내용까지 저번 시간에 수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문제가 뭐였느냐? 자, 바로 우리가 카이사르 이전까지 로마는 공화정이었지만 이미 카이사르가 굉장히 정치를 잘 하고 인기를 크게 얻게 되면서 로마는 카이사르처럼 한 명의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로마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가 어떻게 변화하였느냐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카이사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얘가 이제 인기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이전에 있었던 이 공화정 시기의 기구들, 원로원, 집정관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카이사르 같이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전까지 로마의 핵심 기관이었던 원로원, 집정관 같은 기구들이 점점 이제 로마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결국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공화정은 이미 무너진 게 되었고요. 자, 한 사람이 자,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서 통치를 하는 그런 정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전까지 공화정이었죠. 그쵸? 자, 공화정이었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마치 황제 정말 왕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쵸, 여러분? 우리 왜 어떨 때 황제라고 부르는지 중국 역사 하면서 이야기했었지. 그치? 황제가 되어가지고 이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알아서 휘두르는 그런 정치 형태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이런 정치 형태를 우리가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정치를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공화정이 되었다가 제정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역시 카이사르만큼 이 옥타비아누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로원, 여러분 원로원의 세력이 크게 약해졌다 그랬죠. 그쵸?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옛날처럼 막 나대고 설치고 이러기가 좀 곤란했던 거지. 그치? 그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와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옥타비아누스를 찬양하게 됐습니다. 야, 너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 카이사르 아들이잖아. 너 어마어마해. 라는 이제 소리를 자주 하고 다녔단 말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칭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주게 됩니다. 자,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주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 거죠. 사실 옥타비아누스 시기에도요, 예전 공화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많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전에 카이사르도 암살시켰다가 이 공화정 다시 되돌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나면서 일이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공화정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암살을 하면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아우구스투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지고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이제 경쟁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무난하게 아우구스투스는 잘 황제 자리에 있다가 그러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높은 인기로 카이사르처럼 이 8월을 좋아하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7월에 태어나가지고 7월 이름을 카이사르에게 줬잖아요, 그죠? 자, 이 당시에 원로원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투스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좋아하는 8월에, 이 여러분 옥타비아노스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아닙니까? 그렇죠? 이 8월에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때부터 8월을 뭐라고 불러요? 아우구스트. 자, 우리 영어로는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어거스트라고 부르죠, 그렇죠? 요게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에서 온 거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카이사르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권을 장악했죠, 그쵸? 자, 그러나 암살됐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온 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였고요. 자,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에게 받은 존엄한 자,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의미의 칭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고요. 자, 여러분, 카이사르 때부터 기본적으로 평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그쵸? 그러니까 평민들이 다 군대에 가니까 아무래도 군대도 내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세금 내니까 세금도 내 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군대와 세금을 다 내 걸로 만들면서 사실상의 황제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우리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으로 운영되던 당시의 이 로마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황제들 인기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쵸? 왜? 황제들이 이제 평민들이랑 사이가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나라에는 평민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황제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카이사르 같은 경우처럼 함부로 암살시켰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황제가 암살 당할 일이 없어요. 카이사르처럼 암살했다가는 오히려 암살했던 애들이 큰일이 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황제의 권력이 크게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황제 권력이 크게 안정됐다는 거는 황제가 갑자기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황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세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쓰기가 쉬워집니다. 뭐 예를 들어 농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거기다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뭐 해적 같은 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 군대를 쓴다던가 이런 이제 공익을 위한 용도로 돈을 쓰기가 쉬워지죠. 자,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돼. 그러니까 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낼 수 있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니까 나라의 군사력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쵸? 왜? 우리나라 전쟁하면 이기기 쉬운 거 알겠지?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잘 이깁니다. 전쟁에서 잘 이겨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영토 늘어나고 거기서 노예 데리고 오겠지. 그래서 또 평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럼 또 황제 인기가 많아져.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나라가 굉장히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황제가 중심이 된 제정시대의 로마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로마의 평화시대가 약 200년, 이 로마의 평화시대가 약 20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200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로마는 말 그대로 국력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왜요? 200년 갔단 얘기는 200년 지나고 나면 이 로마에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이제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문제는 로마만 성장한 게 아니라 로마 주변에 있었던 이 식민지들도 같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식민지가 성장했다고 해서 로마보다 강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힘이 약했으니까 이제 로마한테 집어먹혔던 이 로마의 식민지들이 로마가 세지면서 같이 이제 얘네들도 좀 안정이 되고 먹고 사는 게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뭐야? 여러분, 이 식민지들 예전에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고생을 했던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땅이 아닌 거야.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우리 나름대로 무기도 좀 구매했고, 어느 정도 힘이 세졌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옛날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식민지라는 이름으로 계속 로마한테 세금도 많이 뜯겨야 되고, 로마 사람들한테 땅도 떼줘야 되고, 로마 사람들 노예로도 막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그쵸? 사실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 당시에 이 많은 식민지 사람들이 점점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의 평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예전처럼 약한 내가 아닌데 왜 자꾸 차별받아야 되냐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로마는 지금 이 식민지들이 있어야 이 평화가 유지가 됐었으니까 이 식민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적극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로마의 군인들은요, 야, 로마, 우리 군인들 없었으면 이미 식민지 다 독립해갖고 망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우리를 마구마구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돼. 라며 로마 내부에 군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군인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결국 군인 출신들이 로마 황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황제 자리까지 올라가다 보니 이제 문제가 뭐야. 자, 여러분, 얘들은 이제 군인 출신인 거예요. 그쵸?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우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싸우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인데 문제는 뭐야? 자, 여러분 머리랑 관련된 쪽은 그냥 아무래도 조금 딸린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군인들이 다 머리가 나쁘던가 뭐 바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싸움 위주로 살아왔으니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 올라오면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세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서로 화해하고 말리게 할 건지 이런 능력 그 다음에 또 나한테 덤빌 것 같은 애들 반란 일으킬 것 같은 애들 사전에 쫙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뭐 죽이든 아니면은 뭐 억압을 하든 간에 나의 권력을 잘 세워놓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야 여러분 이 힘에 관련된 이 싸우고 막 패고 이러는 능력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뇌라는 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을 통해서 황제까지 올라온 이 군인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군인들이 쟤 내가 없애고 내가 황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로마의 수많은 군인들이 야, 내가 한번 황제 해볼래. 아니야, 나도 할래. 하며 서로 황제하겠다고 싸우는 말 그대로 대혼란. 군인들이 서로 황제를 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싸워대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왔던 이 황제들 있잖아요. 황제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뭐 운영하고 뭐, 그 다음에 농민들 뭐, 그 다음에 상인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상황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제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 막 다 써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언제 밑에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지 모르니까 반란 일으킬 애들 감시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나만을 위한 거지. 백성들, 일반 국민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생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황제들이 잘 모르는 거야. 이러다 보니 로마가 크게 흔들리는 거죠. 로마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 당시에 로마에 무려 5주 동안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요. 거의 시가 다 불타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이때 황제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전에 대비를 한다거나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 또 지방 관리가 안 돼서 노예들은 반란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러니 말 그대로 정말 로마는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 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황제들이 나라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자, 지금까지 로마가 이제 세금을 차근차근 모아서 쌓아놨었던 이 돈들이 뭐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화재 복구를 해야 되니까 더 돈 써야 돼. 해서 돈 써버리고. 그쵸? 반란 일어났어. 반란 진압하려면 무기 사고 군대 데려와야 되니까 또 돈 써야 돼. 그 돈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황제가 올라오면은 야,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 위에 돈 좀 써줘. 해가지고 또 돈을 쓰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에 돈이 얼마 남질 않은 거예요. 자, 로마의 돈이 얼마 남지 않은 거 큰 문제죠. 왜 큰 문제야? 여러분, 지금 나라에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돈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이 모자란 돈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뜩이나 지금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 평민들은 세금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서 정말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터지게 됩니다. 물 좀 마시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란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렇죠? 잦은 반란 때문에 결국 세금을 많이 써갖고 돈이 모자라졌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이 모자란 돈 채우겠다면서 세금이 또 올라갔어요. 자, 세금이 또 올라갔으니 농민 생활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당연히 따라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요, 지금 도저히 뭔가를
뭐 농사를 지어서도 세금으로 다 뜯기니까 막 옛날에는 뭐 한 30% 정도 세금을 냈다면 이제 막 세금 농사를 짓고 나면 막 90%씩 세금을 뜯어가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는 거야? 이 자식들이라도 먹여 살리려면 갖고 있는 땅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갖고 있는 땅 팔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그런 농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런 농민이 아니면 어떤 농민이야? 이제 나는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이제 노예가 되는 거야. 그냥 귀족들한테 가가지고 저 노예를 써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하게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노예가 되면 이건 나라 입장에서도 큰 손해입니다.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아니야. 사람 취급 못 받아. 그러니까 뭐 안 내? 세금 안 내. 그러니까 이거 나라 입장에서도 안 좋죠. 개인적으로도 안 좋아요. 왜? 여러분, 노예가 됐는데 좋겠어요? 진짜 가까스로 밥만 먹고 사는 거지, 그치? 생활이 크게 어려워요. 그러니 노예들은 반란이 일으켜. 이게 안 좋은 서클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로마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상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이 로마가 크게 흔들린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이제 로마 바깥에 살던 애들, 여러 부족들이 야, 로마 애들은 땅도 되게 좋고 따뜻하고 막 사람 살기 좋은 땅을 살면서 저렇게 나라 운영 못하고 흔들리는 거 보니까 저 땅 내가 차지해야겠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로마를 쳐들어가서요. 이런 생각을 하는 다른 부족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 바로 앞에 살던 게르만이라고 부르는 부족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이 로마 안으로 어마어마하게 쳐들어가가지고 로마가 점점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쵸? 자, 여러분, 하도 이 황제 자리 가지고 싸워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당시의 황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 자리를 이제 좀 황제 자리 때문에 하도 싸우니까 황제 자리를 아예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하나였던 황제 자리를요, 네 개로 나누어 가지고 통치를 하게 했는데요. 이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야. 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바로 이 네 명의 황제 중에 내가 진짜 황제다 라면서 서로 이제 싸우기 나온 거죠, 그쵸? 그러니 이제 이걸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편하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황제들이 지금 일반 사람들의 어려움을 전혀 신경을 못 써주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삶이 힘든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번 생은 진짜 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괴로워하던 로마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 황제들이 너희들 너무 신경 안 써줬고 힘들지? 우리 서로 사랑으로 이겨내자. 지금은 살기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에서 이 어려움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 유명한 분이죠. 바로 여러분, 사랑하면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누굽니까?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쵸?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쵸? 예수님. 자, 이 사랑을 강조하던 예수님의 활동이 힘들었던 로마 사람들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사랑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그때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종교 크리스트교가 당시 로마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여러분, 크리스트교에서 가장 큰 가르침 중에 10가지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든 신이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런데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요,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크리스트 교인들은요, 로마 황제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은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황제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이 당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가장 큰 벌로 처벌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벌입니다. 이벌. 십자가에 매달리는 벌. 여러분 들어봤죠? 지금 크리스트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이 당시에 크리스트교를 믿으면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이만큼 우리한테 이 위로가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얘네들이 없으면 로마 운영이 안 될 정도였단 말이죠. 그쵸? 자, 그렇게 되자 이 다음에 나온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기쯤 되면은 도저히 얘네들을 다 죽이는 건 불가능해졌고 차라리 크리스트교를 믿으면서 나도 같이 뭔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자, 신자들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말했고 예수님이 무슨 말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모르는 신자들이
크리스교를 믿고 싶을 때 황제가 직접 알려주는 방법대로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나처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 황제가 시키는 방법대로 너네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게 해준다 라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트교를 공식 인정해주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크리스트교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겠죠? 드디어 크리스트교를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믿어도 십자가에 안 매달려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번에는 이제 로마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 뭐 반란이든지 뭐 화재든지 로마가 흔들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제기했던 해법은 바로 로마가 너무 오랜 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좋은 기운이 다 빨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터가 안 좋은 로마를 떠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요, 지금까지 수도였던 로마, 이 원래 본래 로마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서 떠나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바로 새 수도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이 비잔티움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바꿔서 불러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비잔티움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었느냐?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 수도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는요, 이 자기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얼마나 아끼고 싶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만 계속 머물면서 이 서쪽 로마는 거의 버림받게 됐어요. 그냥 이제 거의 쓰레기 동네 취급받게 된 거지, 그치? 결국 두 로마는 사이가 무진장 나빠지게 되었고요. 로마는 두 조각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자, 서쪽은 서로마라고 부르고요. 동쪽은 동로마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서쪽은 거의 버림받은 동네나 다름없이 되어버려가지고요. 게르만족이 어마어마하게 침입을 해가지고 결국 서쪽 로마는 멸망당하게 됐고요. 동쪽 로마는 이후에도 1000년이나 잘 나가면서 좋은 나라로 남았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로마의 평화시대,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 로마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나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워졌는데요. 특히 게르만족 같은 경우가 많이 침입을 해서 로마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우리 학교 왔을 때 역사 B 시간 때 한번 살펴볼게요. 자, 4명의 황제를 두는 체제까지 도입해 봤으나 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수습하게 되었고요.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로마가 분열이 되면서 결국 게르만 침입으로 서로마는 멸망하였고 동로마는 계속 갑니다. 알겠죠? 이건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 학습지 채우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울게요. 자, 다 채웠는가? 자, 다 채웠죠? 자, 우리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